네, 이제 뭐 연휴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변수들 체크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500 왔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올라서 좋으신 분도 있지만 내 것 못 올라서 어려운 분도 있고 고민은 여전한 게 시장입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영향력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보다는 줄었는데 네. 안 볼 수는 없고요. 고용지표는 또 좋았고 소매 판매는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지표가 상당히 좀 엇갈리네요. 미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고용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막 회복되는 단계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년 전망치를 25년 고용을 보면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작년 고용을 보면은 거의 증가한 게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월 지표는 뭐 과거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고용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또한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엇갈리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지 굉장히 뜨거운 상황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도 이제는 2% 초반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은 미국 통화 정책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라고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고용하고 물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근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이지 뜨거운 상황은 아니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올해 안에 두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뭐 연준 의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지만 뭐 네. 연준 의장도 결국은 이제 연준 위원들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지표가 우선이 될 텐데 우리 금리 인하 기조는 작년보다의 속도는 둔하겠습니다만 네. 두 번 정도 변화된 게 크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뭐 외부 변수 지정학적 우려들을 좀 보면 미국과 이란하고 뭐 주말마다 좀 사실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동안 네네. 뭐 터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또 분명 이제 뭐 협상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미윤엔 안보회의라는 게 13일, 15일 열리는군요. 네. 이건 잘 못 듣던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네. 루비오 국무장관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런 건데 그건 또 늦어지고요. 그죠? 네. 이 지정학적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 미넨 안보회의가 왜 네. 생겼냐면은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긴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게 왜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냐면은 네.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지금은 파괴적 정치 시대라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지난번 그린란드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미국 채권금리가 급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이 좀 불안정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가는 국무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다. 물론 시장 방향성 자체를 결정짓진 않는다 하더라도 다소 누그러진 듯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한 번 자극할 수 있는 변동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최근 좀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미국과는 좀 다른 그림으로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적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또다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자극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들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좀 들락달락해서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열릴 때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 뭐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분절의 시대, 대립의 시대, 그죠? 네. 피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 네. 자, 국내 얘기로 오게 되면요. 역대급 지수와 함께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파뒀다가 요 며칠 다시 이제 매수세를 보이는데 적어도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파는 건지가 최근에 궁금하고요. 그 매도세가 좀 진정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1월 달은 명확히 리밸런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월 달에 가장 급등한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를 11조를 팔았고요.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23개 업종을 11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판만큼 샀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1월을 가면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을 다 셀코리에 했다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예. 아니죠.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놨는데 워낙 반도체 자동차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의 오버웨이 비중이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언더웨이트 됐거든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살짝 쉴 때 이 순환매로 따라가지 못하는 포트폴리오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하는 과정이었고 2월 달 들어서 반도체 매도세가 집중되었던 이유는 미국발 AI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월 달 본다 하더라도 14개 업종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 매수 매도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매수 매도 규모도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코로나 때보다 더 강한 매도사가 출회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그리고 반도체를 봤을 때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거의 매도 클라이맥스에 근접하면서 이제는 외국인 매물 출회가 좀 더 있을 수는 있더라도 더 센 매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지금 시장 흐름들이 워낙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언제 다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을 본다 하더라도 이 매물 출회,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의 매물을 순환매로 소화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는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되 너무 강한 상승에 있어서는 비중 조절만 필요하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2월이 조금 지수가 좀 쉬어주면서 네. 조정 내지 에너지를 모으고 3월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했는데 2월에 벌써 코스피가 5,500을 가버려가지고요. 네. 변동성은 꽤 있었는데 네. 강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설 지나고 오면 거의 이제 2월 말 3월을 네.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 설 이후 뭐 한 3월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전략은요? 시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2월 또는 3월 초에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 그리고 정관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주들이 워낙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그것도 대기업들 금융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월 달에도 이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 친화 정책 강화 플러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스탠스 확인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를 전후로 해서는 대규모 건기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3월 중인지 날짜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캐비넛이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캐비넛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줄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월 중순을 가면서 이제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죠. 26년 1분기. 거기서 또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게 된다면 또 다른 상승 여력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은 좀 단기 등락이 좀 이어지고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인데 3월, 4월에는 또다시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 주도주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는 그러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그 지위가 네. 변함없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딱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조금 쉬어줄 때 여타 섹터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많이 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본 주도주로서의 전차 말고 다른 sek터들은 어디를 봅니까? 네. 일단 저희는 성장주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채권금리도 많이 높은 상황이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4.2, 4.1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한국 채권금리도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허쉬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데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3월 케빈 허쉬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하면서 채권금리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걸 넘어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가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쉬기 시작했다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채권금리 또한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성장으로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하고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네. 인터넷은 거의 6개월을 쉬었고요. 제약 바이오는 지금 3개월 동안 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쉬냐?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를 봤을 때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국 국채 10년물하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9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대 강도는 마이너스 0.73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 인터넷 모두 다 올해 연말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저평가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금리만 안정되면은 아마 좀 강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플러스로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이해가 딱 되고 인터넷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네,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류의 기업들인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네. 실적이 연말까지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평균 대비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라서 채권금리만 안정된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하고 좀 6개월간의 박스권을 위로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닝 전략은 이제 설 이후의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섹터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